안녕하십니까, 도피디입니다. 드디어 저의 생애 첫 그란폰도인 저수령 그란폰도를 다녀왔습니다. 김해에서 2시간 30분 정도의 거리라서 당일 새벽에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멤버는 AD바이크 대표님과 성정이 형님이 함께했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도착을 해서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20분 가까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 겨우 해결을 하고, 이날 날은 햇빛은 따뜻한데 바람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서 긴팔을 챙겼고, 빕도 이제 긴 바지로 준비를 했는데 저희 대표님은 과감하게 반팔 반바지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추울 줄이야. 네, 주차장에서 행사장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길래 저희 멤버도 행사장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까는 행하던 행사장이 어느새 이제 사람들로 빽빽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도 참여를 하셨다고 하던데 저는 이 인파 속에서 그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헬멧이랑 고글이랑 다 쓰고 있어서 다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서로 알아보시는 게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바람이 차서 벌벌 떨면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참가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출발 지점까지 저쪽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밀려가지고 잘 안 빠졌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 측에서 좀 확실한 통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거의 뒤편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꽤 많이 소비를 한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알았더라면 좀 줄을 잘 서 있었을 건데 좀 뒤편에 있다가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반부터 되게 빠르게 추월을 해 가시더라고요. 저는 나름 이제 초반에 이제 다리를 좀 풀어야 되니까 이제 적당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고요. 초반에 이제 약 오르막길이 바로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고 속도가 왜 이렇게 안 나지?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직 초반이고 몸이 덜 풀렸구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경남 쪽은 이미 벚꽃들이 다 지고 이제 벚꽃나무들이 다 푸릇해졌는데 조금 경북으로 올라왔다고 아직 여기는 벚꽃들이 많이 살아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이 딱 일주일 전에 경남의 모습이었습니다. 경북에서 경남이 일주일이나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이제 짧은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클릿을 신지 않고 일반 운동화를 신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요.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좀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클릿을 신고도 이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데 일반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시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먼저 갔던 멤버들을 이제 정상에서 다시 만나고 배가 고프기 전에 뭔가 저는 이제 벌써 사실은 이미 조금 배가 고파 왔는데 뭔가 보충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파워젤을 바로 흡입을 해줬습니다. 뭐라도 좀 먹어. 나랑 힘들어. 아이고. 생각보다 벌써 정상에서 쉬거나 이제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정비를 하시는 분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멤버들 뒤에서 열심히 쫓아가려 했지만 자꾸 흘러버립니다. 근데 모든 어필에 얘가 표시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뜨고 어떤 거는 안 뜨고. 그래 약하고 짧은 건 안 보여주고 이제 안에 그냥 어필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근데 방금 전에 어필은 안 떴어요. 짧아서 그래. 오. 그래서 저는 뭐지? 이 정도 속도에서 왜 자꾸 흐르고 속도가 안 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멤버들을 먼저 보내드리고 저 혼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바로 이제 벌제 첫 번째 이제 좀 센
어필인 벌재 고개가 시작되는 곳에서 카메라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벌재 고개를 이제 타는 중에 경사도 심하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속도가 뭐 5에서 6km로 아주 그냥 후반부에는 거의 기어가듯이 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끌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이제 속도계도 계속 꺼졌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오늘은 이제 오르막 내내 느려지면 알아서 이제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꾸역꾸역 보급소로 도착을 했고요. 먼저 갔을 줄 알았는데 멤버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반쯤에 진짜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허기가 와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보급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바나나와 초콜릿 등 이제 흡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먹었는데도 이제 허기가 채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로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로 가기로 하자 하고 출발을 다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땀에 많이 젖었고 거기에 여기서부터는 바람이 굉장히 차갑게 불어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흙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클릿에 흙이 끼어서 그걸 막 빼고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 좀 끼어가지고 좀 잘 안 클릿이 페달에 잘 장착이 좀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벌벌 떨면서 내려가던 중에 이제 앞사람 타이어에서 뭔가가 분사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처음 보고요. 타이어 터졌어요. 이게 뭐지? 뭐 펑크난 건가? 뭐 실란트가 터진 건가? 아니면 뭐 공기가 빠지는 건가? 뭐 하여튼 뭔지 모를 광경의 상황을 저는 전달을 하고 싶었지만 앞분은 이제 아무렇지 않게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다운힐 상황에서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해서 옆으로 가서 무작정 이제 말을 하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지켜보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타이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타이어. 네, 타이어. 그렇게 분사된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실란트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 고프로 보니까 뭐 끈적한 게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튀어서 저한테 날라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혼자서 이제 시원하게 쭉 달리던 중에 좀 이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전거 위에서 저는 계속 졸음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닌 굉장히 저는 힘들었고요. 그냥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정말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조는 것 마냥 이 졸음이 이제 오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이제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더 힘들게 타려고 해봤습니다. 왜 이런 거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저는 당황을 했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저녁 늦게까지 계속 일을 했었고 잠을 또 많이 못 잔 게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변명거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얼마 안 가서 작은 어필이 등장하면서 이제 다행히 졸음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작은 어필을 넘고 가던 중에 화장실을 갈까 말까 이제 망설이다가 옆에 그냥 있는 거를 그냥 지나쳤었는데요. 이제 저수령 어필 코스 앞까지 오니까 안 가면 이제 못 가겠다. 이제 오르막이 되게 길다고 알고 있으니까 가기 전에 화장실을 꼭 들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는 찰나 이제 공중 화장실이 옆에 보여가지고 잠시 멈추고 화장실에 들려주고 이제 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초코바라든지 젤리라든지 모두 섭취를 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 계시길래 이제 곧 저수령 어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어필이 등장했고요. 시작부터 아주 빡센 어필이 등장을 했습니다. 벌제 고개보다 훨씬 더 기나긴 고통을 견디고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깜깜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는 첫 번째로 회수차를 타지 않고 컷오프를 당하지 않기, 그리고 두 번째는 끌바하지 않기, 그리고 세 번째는 어필 중간에 멈춰서 쉬지 않기였는데요. 컷오프는 제 뒤에 이제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앞에도 많았지만 물론 뒤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끌바를 하고 계셔서 저도 진짜 정말 내리고 싶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이미 신체는 한계가 거의 왔고요. 정신력으로 절대 내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끌바만은 하지 않겠다, 컷오프를 당하더라도 끌바만큼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끌바를 하시는 분이 꾸역꾸역 올라가는 저보다 더 빨리 가는 모습을 보고 1차로 현타가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그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마지막 회수차라고 적힌 버스가 옆으로 이제 지나가는 걸 보고 또 2차로 현타가 왔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저는 늦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끌바는 하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코스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겨우 도착을 했지만 12시 컷오프를 한참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체력도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컷오프를 당해서 모여 계시더라고요. 제 뒤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차량도 부족할 정도로 좀 많은 분들이 컷오프를 당해서 여기서 대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도넛을 먹으러 가고 싶었지만 다들 자전거를 실어 가기 위해 줄을 많이 서 있길래 여기서 안 서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줄을 서서 회수차에 자전거를 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대표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대표님도 컷오프를 당해서 옆에 계시더라고요. 12시 25분에 컷오프 했다는데? 아 그래요? 아까 여기 12시 돼 있던데. 되긴 그래 돼 있는데 자기는 늦게 출발했다고 말이 많아가지고. 차 실을 수 있겠어요? 거의 다 찼는데. 미리 실으시지. 좀 전에 와서 그래요? 도넛 하나 먹고 지금 이래가지고 끌바를 세 번인가 네 번 했다. 아 진짜요? 끌바는 진짜 꾸역꾸역 참으면서 안 했는데 지금 다리 부서질 것 같아요. 쥐가 나가지고. 저희 멤버 중에 성정이 형님만 완주에 성공을 하셨고 저희 둘은 이제 완주에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자전거를 실어 놓고 도넛을 먹었고 대표님은 도넛부터 먹어가지고 차가 출발하기 전에 저는 먼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춥기도 너무 추웠거든요. 그 정상에서 특히 이제 대표님은 반팔 반바지만 입고 있어가지고 이날 아마 저체온증에 걸릴 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울 줄이야. 저는 그렇게 절대 타고 싶지 않았던 회수차를 결국엔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스에 앉아 있다 보니까 현타가 몰려오더라고요.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기절하듯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다시 또 행사장에 도착해서 버스에 내리고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터벅터벅 행사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전거를 받고요.
차로 돌아오면서 이제 주변에 완주 메달을 받고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진짜 다음번에는 반드시 재도전해가지고 반드시 완주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들끓었습니다. 이번에 목표로 했던 것들 중에 컷오프 안 하기는 좀 실패를 했지만 나름 끌바도 안 했고 중간에 어필 중간에 쉬지 않는 거 그것만큼은 이제 성공을 했다는 것을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런 대회 행사 경험이 많이 없는 저로서는 이번에 몇 가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로 컨디션 관리를 잘할 것. 체력이 차고 넘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주일 전부터는 무리하지 않고 잘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랜더너스 이후에 다리가 되게 아픈데 그게 이제서야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전날 식사와 아침 식사 그리고 보급에 대한 중요성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는 당일 아침 휴게소에 들렸었는데 이제 식당에 당연히 문을 열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을 열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컵라면을 먹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도착을 하자마자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힘이 많이 없었고요. 뭐 일찍 허기가 지는 그거에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챙긴다고 이제 보급할 간식들을 좀 챙겼었는데 제 기준으로 좀 많이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더 많이 챙기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전거 정비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또 느꼈습니다. 저는 다행히 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긴 했는데요. 은근히 중간중간 이제 자전거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정비를 하시고 참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과는 거짓말을 안 한답니다. 제가 다리 랜더너스 이후에 다리 부상으로 한동안 거의 운동을 안 했었거든요. 못 했었던 거죠. 그게 아마 체력 감소의 엄청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 체력도 문제였지만 이제 한 달 정도 운동을 쉬면서 이제 라이딩을 최소한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준비를 해서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쓰레기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길에 있던 쓰레기들이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 이제 파워젤을 섭취하고 에너지바를 섭취하고 그대로 그냥 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버린 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이런 행사 진행 중에는 이렇게 잘못 밟게 되면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 먹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아무튼 이번 첫 그란폰도에서 이제 많은 것을 느끼고 이제 도전 의식을 불태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리도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다시 제대로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저수령 그란폰도를 재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자전거 라이프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도피디였습니다.